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땅속에서 솟아나는 자연 연못이 있는 집으로 떠나보시죠.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관절의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채취한 죽순으로 건강 음식을 선보이는 익산 구룡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부터 굉장히 덥습니다. 네. 거의 기온이 30도를 육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럴 때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노인분들께서 괜히 집 밖으로 나가셨다가 이 더위에 좀 큰일 나실까 걱정이 많으시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영동군이 관내에 장수 의자를 시범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장수 의자는요, 횡단보도 옆에 설치를 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만든 의자인데요. 네네. 실제로 다른 지역이 이 의자를 설치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 노인들 경우 이제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호를 오래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무단횡단을 어쩔 수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 장수의자 도내에서 최초로 영동읍 부용사거리에 시범 설치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장수의자 말 그대로 이름값을 좀 톡톡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예. 노약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나 임산부, 장애인까지 네네. 이렇게 교통약자들에게 모두 두루두루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열대야땀에 간밤에 잠을 잘못 잤더니 맞아요. 목소리도 좀 이런데 어떻게 수진 씨는 간밤에 잠을 좀 잘 잤나요? 저도 잠을 제대로 잘 못 자서요. 지금 조금 졸려요. 네, 저희도 다 졸린데 네. 정신 차리고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영동과 옥천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오늘 밤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은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따라서 폭염특보가 완화 또는 해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충주와 청주 지역에는 열대야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은 25도, 괴산과 보은, 옥천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1도에서 35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을 받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40mm가 넘는 강한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리는데요. 그러나 폭염이 계속 노출되면 몸에 열이 쌓여서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우니까 벗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불볕더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봅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우리 혜정 씨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집을 이제 새로 지은 분들을 많이 이제 네. 뵙고 있는데 사실은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나 현실적인 면에서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일단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디자인이나 건축 자재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집을 구경하다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한 1억 정도 드는 와. 집을 종종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돈 주고 리모델링을 왜 해?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해 못한 일인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혜정 씨가 다녀온 집도 리모델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 집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주택 리모델링에 새로운 지평을 연 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 펜션. 붉은 지붕이 멋진 2층 주택. 집 안으로 들어서면 거실벽 사이로 창이 있고 마당에는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원한 자연 연못을 품고 있는 집.
넓은 뒷마당에는 지인들과 모여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까지 갖춘 집인데요. 과연 이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청주시 율량동. 고층 아파트 숲을 지나 도심의 끝자락에 닿으면 싱그러운 숲이 감싸고 있는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주시 율량동. 이 숲속의 특별한 집을 마이맨션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오랫동안 비어진 집을 멋있게 리모델링한 집인데요. 오랫동안 비어졌으면 좀 많이 허름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 구경 가보실게요. 대문을 지나 긴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니 눈앞에 나타나는 멋진 집 한 채. 오랫동안 비워둔 집이라곤 믿어지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박영훈, 이은주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집은 22년 전 1997년도에 지어진 집인데요. 5년 전 박용훈 씨 부부가 매입해 전면 리모델링했습니다. 대지 면적 614제곱미터, 연면적 114제곱미터의 2층 주택인데요. 현관과 거실,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커피 로스팅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주인이 사용하지 않아 5년 동안 비어있던 집을 2014년 매입해 지금까지 공들여 리모델링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럼 우선 웨딩홀을 연상시키는 멋진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또 집 안의 풍경은 다른 느낌이네요. 예. 답답한 느낌을 없애려고 단을 여러 단을 줬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높낮이를 줘서 좀 층고의 낮음을 좀 많이 이렇게 개선하신 거구나. 예. 여기 앞에는요. 어머, 이게 원래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가 원래는 안방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다 답답하니까 창문도 뚫어주세요 해가지고 벽이었는데 네, 벽이었었어요. 이렇게 뚫으신 거예요? 네, 무너질까 네.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네. 보강제도 되고 그리고 테스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테스트를 거치고 안전하다는 걸 네. 아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네. 여보 오늘 밥은 뭐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네요. 마치 보는 것처럼. 딱 이런 자세인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이러는 것도 해주시고 막 여보 막 이런 거 집 안팎으로 미술학도 출신 부부의 남다른 미적 감각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거실 한쪽으로 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와, 또 2층 올라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나오는 오른쪽 방은 아내의 침실입니다. 여기가 그 여왕님 방. 와, 근데 여왕님 방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 이런 샹들리에도 그렇고 침대도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앤티크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앤티크 제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방도 이렇게 넓은데 옆에 여기는 또 다른 방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욕실이에요. 욕실이요? 네. 욕실이 무슨 방이 방처럼 넓은데? 방만 하죠. 아내의 방 앞에는 고급 욕조와 별도의 샤워 공간을 갖춘 럭셔리한 욕실을 만들었고요. 세탁실과 테라스로 연결해 후원을 볼 수 있도록 집의 구조도 바꿨는데요. 마치 휴양지처럼 집 뒤로 멋진 숲이 보이는 이 집을 어떻게 구매하고 들어오게 됐는지 들어볼까요? 이 공간이 비워둔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비워둔 집을 딱 보고 결정하시고 이건 내 집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 숲속 밑에 집이 한 5년 비어 있으니까 아주 흉가했었거든요. 처음에 와서 봤을 때. 저 관리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아주 폐허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의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저절로 떠올랐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경험도 없이
무작정 달려들어서 해본 겁니다. 맨몸으로 부딪히신 거네요. 2014년 매입 당시 지은 지 17년이 지난 집은 곳곳이 허물어지고 수리할 곳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지 않아 비어있던 흉가를 보자마자 구입할 결심을 했다는 부부가 대단합니다. 대체 이 집의 어떤 점이 그토록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보고 한번 덤벼볼 만하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비어져 있었잖아요. 거의 뭐 폐가 수준? 그래서 네. 나무는 뭐 이렇게 뭐 무성하게 자라 있고 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바로 위에는 산성도 연결이 되고 앞에는 그냥 자연이 거의 뭐 내 앞마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단열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뭐 보일러부터 단열까지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다 고쳤다고 하시니까 얼마 정도가 들었을지도 조금 궁금한데. 그 비용이 네. 한 번에 견적받고 쭉 진행한 게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조금 고치고 필요한 거 고치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손이 가고 있고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총 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째금째금 들어간 게 한 2억 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새로 질 걸. 하다 보니 예. 그렇게 됐다. 예. 신축하는 것만큼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집. 그래도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자연 연못인데요. 바다까지 훤히 보이는 맑은 연못이 집안에 있다니 이게 대체 웬일입니까? 우와, 그 너무 재밌다. 무슨 포석장 같아. 밤에 여기서 발을 담그잖아요. 밤에는 수온이 떨어져가지고 밤에 발을 탁 담그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맑은 물이 샘솟는 이 자연 연못은 처음부터 집안에 있던 걸까요? 와, 제가 이번에 계곡도 한번 못 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 호사예요. 이렇게 발 담그고 있으니까 와, 시원하다. 지하수라 많이 차갑죠? 지하수구나. 네. 그럼 원래 자연 연못이었다는 뜻이에요? 땅 속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나가야 되는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사람이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물들이 다 이 뒷마당에 다 스며들고 집안에도 습기가 차고 연못이 사실은 보기만 좋지 집 환경으로서 마이너스 조건이었던 관리도 거죠. 많이 힘들죠. 예, 그래가지고 지하수가 넘쳐서 나갈 수 있는 개울길을 다시 작게 살려줬더니 아주 신기하게 집안에 습기가 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길을 터주니까. 뒷마당 공사를 하며 자연 연못에 고이는 물이 낮은 개울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물길을 만든 덕분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갇혀있던 물이 개울로 흘러들어가 집안의 습기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존재했던 연못이다 보니까 주변 산짐승들이 와갖고 물 먹고 고라니 정도는 그냥 애완동물 정도로 그냥 같이 산다 생각해야 돼요. 아, 진짜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둥오리 쌍이 날아가다가 여기 내려앉아서 놀다가 물 먹고 다시 날아갔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만 먹고 가지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항상 3월이면 산속에 있는 두꺼비하고 도롱뇽들이 내려와서 여기다 산란을 해요. 그러면 한 4월쯤 되면 다 부화를 해서 치어가 돼가지고 저 개울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아, 여기서 그냥 피서 안 가고 시원한 그 수박 있죠. 다 먹고 방석만 아니면 이렇게 맥주랑 다 까가지고 먹으면 야, 이거 진짜 그냥 휴양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개를 던져놔요. 그래서 하나 딱 마시고 다 먹을 때 되면은 다시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그러면 집 와서 또 먹으면 되고. 방송 안 잡힌 날 맥주 먹으러 오겠습니다. 오세요. 사가지고 올게요, 제가. 네.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은 산속 동물에게도 고마운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이 아름다운 후원에는 또 하나의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집 오른편 작은 건물은 부부가 사랑방 겸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네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이죠. 이 공간은 보니까 집이랑 좀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두셨어요.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독립을 시킴으로써 그냥 차 세우고 이렇게 마당 경치 보면서 들어와서 앉아서 쉬고 대화 나누고 이러는데 한결 편하고. 근데 흔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네. 일단 아내분들 스트레스가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긴 독립되니까 네. 와 이런 자유롭게 친구들, 지인들이 더 좋아하시네. 네, 저보다 저희 친구들보다 남편 친구들이 더 좋아해요. 이제 독립된 공간 문을 열고 나가면 이게 테라스도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놀다 보니까 이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바닥에 돌을 다 깔고 본인이 직접 다 해서 해놨어요. 좀 개인 공간이다 보니까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이 공간은 여유와 힐링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청주 도심에서 최고의 자연 환경을 누리는 집. 맑고 시원한 자연 연못까지 갖춘 이 집의 매력이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집주인 부부도 이 집을 사신 거겠죠? 탁월한 안목과 5년간의 노력으로 부부는 빈집을 군더더기 하나 없는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집을 또 남다른 의미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남들이 나를 봐도 왜 나의 감춰진 성향들이라든가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을 이제 내가 만지고 하면서 내 성격이나 성향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이라서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이 예쁜가 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릴 때 흙 파고 놀고 소꿉장난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가상의 놀이였고 이제는 실전 놀이인 거죠. 내가 살면서 이제까지 해본 가지고 논 장난감 중에 가장 크고 비싼 장난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방 질리지도 않고 항상 새로운 놀이거리가 있어요. 두 분이서 진짜 이게 놀이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멋있는 공간에서 갖고 나가시면서 두 분이 즐겁게도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혜정이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100점짜리 하트를 드릴게요. 내가 살 집은 반드시 새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숨겨진 장점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집도 많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서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해 보세요. 비어있는 집의 리모델링에 성공한 바로 이 부부처럼요. 도심 속에 숨은 우리들의 놀이터 마이 맨션. 네, 잘 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숲속의 럭셔리 펜션을 하나 멋지게 만나본 맞아요. 기분. 아직까지 여름 휴가 못 갔는데 왜 휴가 때 펜션들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대리만족을 한 느낌이고 저는 그 집에 들어설 때 그 길 자체도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연못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특히 그러니까요. 아마 다들 신기하셨죠? 발만 담그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발을 딱 담그고 또 거기에 먹는 거는 뭐든 다 갖다 놓으면은 냉장고에 계곡이 필요 없이 정말 시원했고요. 수박 담궈 놓고. 너무 얼마나 좋았어요. 좋아요. 네. 실제로 제가 발을 담가봤잖아요. 네네. 정말 차가워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막 뺀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시원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집에 놀거리가 많으니까 보통 친구들이 놀자면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초대하셔서 이 집이 친구들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진짜 보면서 와 친구네 집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혜정 씨도 보니까 맥주 사가겠다고 그 약속하고 가신 것 같은데 네네. 언제 가실 거예요? 저희도 좀 저희도 같이 좀 내려가세요. 같이 좋죠, 좀 좋죠. 네. 단톡해가지고 고기랑 뭐 맥주 양손 가득 무겁게 가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너무 지금 저희가 도장을 꾹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너무 잘 봤고요. 특히 이게 저기 애완동물 고라니 애완동물로 키우는 클래스 정도 되니까 이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5년째 리모델링을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해 오시는 거니까 참 애도 많이 쓰실 것 같고 무엇보다 돈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까 2억이 좀 넘게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혜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억 정도면 네. 집을 고치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집이 주인과 네, 이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사실 방치되다시피 한 음. 집이 이제 임대를 만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집주인 박용은 씨는요, 이 집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장난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네. 꾸며나가시고 계시는데요. 5년 동안 가지고 놀아도 아직도 질리지가 않다라고 하시면서요. 이 집에 대한 이 순수한 열정이 그대로 보이시고 정말 행복해 보이셨는데요. 네, 네. 이 분들을 보면서 집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시원한 자연 연못이 있어서 고라니와 산토끼가 물 마시러 오고 청동오리도 놀다 가는 집. 감히 도심에서는 네네네. 상상할 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없는 집이요. 자연 연못이 있는 네네. 율량동의 집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아마 그래도 아까 중간에 보니까 미술학도라는 표현이 나온 거 봐서는 맞아요. 역시 그래도 그런 면에서 좀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생각이 네. 있으시니까 저렇게 멋지게 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또 나도 이렇게 멋진 집이 있는데 우리 집도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함께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MBC 중부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딱 주소 나가시죠? 여기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마이맨션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꾸준히 눌러주시고 많은 집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집을 소개해 줄지 또 기대가 되네요. 기대됩니다. 자, 유정 리포터는 잠시 후 건강한 뷰티에서 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태풍이 또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땅을 파거나 흐르는 물을 막아서 물을 가두어 둔 곳을 네. 무엇이라고 할까요? 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오아시스, 2번 연못, 3번 바다, 네. 4번 강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마이맨션에서 구경한 집에 이 아주 예쁘게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는 바로 네. 이곳이 있었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우리 집의 자랑거리를 좀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뭐 풍경이 예쁠 수도 있고 뷰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집안에 뭐가 있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워낙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연못을 보고 왔더니 막 눌려가지고 난 이런 건 차마 자랑 못해. 다 괜찮습니다. 어떤 네. 작은 것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소중한 것, 우리 집의 자랑거리 퀴즈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건강한 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충주에서 농사 짓는 70대 남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마을 뒷산을 오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 등산과 운동을 하고 나면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등산을 했죠. 꾸준히 등산을 하며 체력 관리를 한 덕분에 아직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등산을 할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찜질도 하고 동네 병원에서 침도 맞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네요. 병원에 가니 관절염 초기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등산도 못하고 이대로 끝인가 싶어서 영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무릎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안타까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충주 70대 남성분인데 무릎에 지금 이상이 좀 와서 좋아하는 등산도 잘 못하시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청주 프라임병원의 박정환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연 속에서 이제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저게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보면 초기 시초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연자의 증상이. 네, 맞습니다. 예, 예. 초기에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무릎에 통증이나 뻣뻣함, 부기, 소리 등을 느낄 수가 있으며 네네. 증상이 심해지면 앉거나 누워있는 동안에도 고통이 생기게 되고 한국인의 경우 자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오자 모양으로 다리 모양의 변형이 아주 흔합니다. 아, 사실 관절염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인가요? 관절염의 종류에는 크게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 네. 외상후 관절염 등이 있으며 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와 관련된 마모 유형의 관절염입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부위의 뼈를 감싸며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골이 약해지고 닳게 되면 뼈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무릎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게 되며 네. 사실 연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 활액막, 인대, 뼈 등의 관절 전체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대개 이제 50대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증상이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나 나이가 되면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는 질환인가요? 아직 확실하게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절염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한 50대에도 아주 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인 중에 나이, 비만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으며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나이가 가장 주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와 비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관절을 좀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발병 빈도도 높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농사일 등과 같이 무릎에 아주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직업군이라든지 이전에 관절에 기계적인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서 더 호발하게 되며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만 유전적인 요소는 없는 것으로 아직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지금 아까도 계속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좀 악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악화가 되다가도 이거 관리를 잘하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좋아지기보다는 이제 예. 대개는 방치하는 경우 진행은 합니다. 네네네. 다만 악화를 초래하는 여러 인자 중에서 환자 본인이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체중 조절 및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한 활동성의 유지입니다. 네네. 또한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의 동반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건, 늦출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최근에 예. 이제 닳아서 없어진 연골을 예, 예. 재생시키기 위해서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어.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 지금 시도되고는 있는데 예, 예. 아직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물리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항염증 약물 및 윤활 주사 등의 주사 치료, 수술 전 증상 완화를 위해 관절 내시경 시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이제 뭐 등산이나 운동 이런 것들 좀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은 피하되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등과 같이 체중 관리 및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서 본인에게 적합하고 꾸준한 운동은 필요합니다. 네네.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파서 그냥 무조건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더 굳어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주사 맞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사 맞고 좋아하셨다는 분들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관절염의 정도라든지 무릎 관절의 변형 정도, 또한 개인적인 통증에 대한 감수성 등에 따라서 주사에 따른 증상의 호전은 다르며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다만
닳아서 없어진 연골이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네, 흔히 이제 수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수술이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술적인 치료들, 뭐 항염증 약물 또는 관절내 주사, 물리치료 또는 기타 수술과 같은 다른 치료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네. 관절염의 정도 및 변형, 나이, 활동력 등을 고려해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인공수술,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들 이제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흔히 인공관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뼈를 포함한 관절 전체를 아주 로봇으로 바꿔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수술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왼쪽 사진이 이제 환자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인공관절을 넣은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이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은 실제로는 닳아서 없어진 뼈의 표면만 벗기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 치환물을 씌우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명을 다른 연골 및 뼈에 대한 인공 연골 성형술이다라고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썩은 이를 제거하고 금리를 씌우는 어떤 치과 치료와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새 거가 돼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게 좀 몸 안에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이제 겁도 나는데 실제로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 뭐 수술 효과,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현재 인공관절 수술 후에 95% 이상의 환자들이 15년에서 20년 이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술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무릎 및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능적인 회복 및 통증 완화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정형외과 수술 중 하나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 치료도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미리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도 계속 얘기를 드렸듯이 네.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환자 본인이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체중 조절 및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한 활동성의 유지입니다. 예. 또한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의 어떤 기존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질환들도 꾸준히 잘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솔직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아프면은 걷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스쿼트 같은 걸 해야 되는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자기가 올바른 자세로 하는 과정에서 관절이나 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노인들에게서 호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스쿼트를 하라고 하면은 좀 어렵고 아니면 TV를 보실 때 의자 같은 거를 잡고 이제 미니 스쿼트 체중을 완전히 싣지 않은 상태에서 관절 운동 범위는 90도 이상 앉지는 마시고 한 0도에서 한 45도 정도만 깔짝깔짝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그래요? 실내 자전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보통 노인분들한테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한 10분, 20분 하시다가 그러고는 병원에 오셔서는 나 운동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20분, 30분을 하시더라도 약간 했을 때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를 본인이 느끼고 숨이 좀 약간 찰 정도로 그리고 하고 났을 때 허벅지 근육이 좀 팽팽해지고 단단해지는 거를 느낄 정도의 강도로는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너무 설렁설렁보다는 좀 열심히 실내 자전거 이제라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정형외과 박정원 원장님 감사드리겠고 우리 유혜정 리포터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벅지 앞쪽이 볼록 튀어나온 근육형 다리에 좋은 동작일 뿐만 아니라 다리 부종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는 동작 트위스트 레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다가 발목을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세워진 무릎은 내 힙 쪽으로 위치해 주실게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목으로 무릎을 쭉 눌러주시며 다리 앞쪽이 스트레칭됨을 느껴주실 거예요. 호흡을 10회 정도 하며 머물러 줄게요. 이때 허리가 과하게 뜨지 않도록 배꼽은 등 뒤로 계속 붙여주며 동작 해줍니다. 세워진 무릎은 발등이 내 옆에 엉덩이 쪽 옆으로 올 수 있도록 누워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린 다리 쪽에 무릎을 더 바닥으로 내려주며 발로 반대쪽 무릎을 눌러 지그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10번 해주실 거예요. 호흡 하나, 호흡 둘. 이때 허리가 과하게 뜨지 않게 허리를 계속 더 바닥으로 눌러주려고 하고 복부는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 호흡을 하며 계속 허벅지 앞쪽이 늘어남을 느껴주실 거예요. 천천히 발을 풀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10번 해주며 유지해주는 동작으로 양쪽 5번씩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저 동작하면 왠지 시원해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TV 보시면서라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청량함이 좀 느껴지는 곳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났을 때 정말 눈에 보일 만큼 쑥쑥 자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 대나무의 새싹인 죽순이에요. 네,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채취한 죽순으로 풍성한 음식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익산의 구룡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맘때 대나무의 땅속 마디에서 돋아나는 여린 순 죽순. 부드러우면서도 아삭아삭한 맛과 대지의 기운을 듬뿍 담은 영양으로 6월 우리를 찾아온 죽순 따러 함께 가볼까요? 미륵산의 기운을 받은 대나무들이 빼곡한 이곳 익산 금마의 구룡마을입니다. 와, 이장님. 여기 대나무 밭에 오니까 진짜 마음도 편안해지고 너무 좋은데요? 옛날에는 여기서 나오는 대나무로 소쿠리랑 만들어서 강정장에 팔았어. 그래서 여기를 생금밭이라고 그래. 금을 캐듯 대나무를 캤던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대나무 숲으로도 유명합니다. 아, 이런 곳에 매일 사시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 기분도 건강해지겠어요. 괜찮아? 네. 아니, 길에 돌이 있어 사람을 다치게 하네. 이게 바로 죽순이야. 아니, 죽순이라도 사람 다치게 하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맘때면 대나무의 어린 순인 죽순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부터 고급 식재료로 사랑받아온 죽순을 찾아 나섭니다. 요건 죽순 중에서도 으뜸인 왕죽. 요즘에 비가 와서 그런지 죽순이 많이 자랐네요. 요즘이 죽순의 제철이야. 아, 그러면 이거는 손으로 딱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손으로는 안 뽑히거든. 그럼 뭘로 뽑아야 돼요? 삽으로 하면 돼. 땅을 꿰뚫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죽순. 제대로 한번 채취해 볼까요? 숨봤다! 죽순은 길이가 40에서 50cm일 때 채취하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거 캐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내가 캤으니까 한 입 먹어볼게요. 먹으면 안 돼. 왜요? 독성 있거든. 독성이 있으면 그럼 아예 못 먹는 거겠네요? 아니야. 삶아서 먹으면 돼. 이장님께서 직접 삶아 주실 건가요? 시간 없거든. 당신이 알아서 삶아 드셔. 청량한 대나무 숲을 나와 수확한 죽순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죽순 요리 해주실 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직접 캐온 죽순이거든요. 네, 이걸로 오늘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죽순과 그다음에 닭과 마, 채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죽순은 우리 몸 어디에 또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거예요? 각종 성인병하고요, 빈혈 예방, 그다음에 피부 미용에 아주 좋습니다. 이 영양 만점 죽순을 맛있는 요리로 즐기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독성 제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과정이 뭐죠? 죽순을 먼저 삶는 거입니다. 오, 삶는 건데 이 물 색깔 조금 일반 물이 아닌데 이게 무슨 물이에요? 쌀뜨물이에요. 왜 쌀뜨물에 이 삶아야 되죠? 쌀뜨물을 삶는 이유는 죽순의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죽순을 썰어주고요. 갖은 채소와 닭고기를 준비. 찬 성질 죽순과 따뜻한 성질 고기의 만남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요. 여기에 채소들까지 조연으로 합세하니 여름철 이런 보양 음식이 또 없습니다. 제가 이 죽순 요리를 하다가 보면 좀 남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죠. 남을 때는 어떻게 보관해서 먹어야 돼요? 죽순이 먹다 남으면은 이제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삶아서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과 소금으로 절여서 염장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어린 죽순은 눈을 밝게 해주고 원기 회복에 효능이 있어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기력이 없는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애 운동을 돕는 섬유질도 풍부해 여름철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그만입니다. 들깨와 죽순의 만남, 죽순탕. 이렇게 푸짐한 한상이 마련됐습니다. 죽순 가지고 이렇게나 아름다운 비주얼을 가진 음식을 만들 줄이야 진짜 예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죽순 채소 볶음이죠. 네. 엄청 꼬독꼬독하네요. 그러죠. 네. 햇볕에 하루 반나절을 좀 방건조를 시키면 영양분이 농축이 돼서 쫀득쫀득합니다. 아, 그래 먹어보니까 꼬독꼬독한 죽순과 이 아삭아삭한 야채의 조합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야, 이 정말 환상의 조합이다. 색감도 좋아서 눈으로 보는 맛도 아주 일품인데요. 이번에는 닭고기를 무에 싸서 한 입. 채소 볶음도 맛있었는데 양념이 가미되니까 그냥 일단은 공깃밥 하나가 생각이 나면서 무쌈으로 싸서 먹어주니까는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 한 바퀴 청소를 해주는 느낌? 죽순이 성질이 차갑습니다. 음. 근데 죽순과 고기가 닭과 만났을 때는 환상의 궁합을 이루어요. 환상의 궁합이야, 환상의 궁합이야. 한입 가득 무쌈을 넣고 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양의 기운이 쫙 퍼지는 듯합니다. 이번엔 김이 모락모락 들깨와 죽순의 만남, 죽순탕이군요. 어머나, 맛있죠? 나 지금 당장 법원에 가야겠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요. 이거는 당장 법원 가야 되는 맛이야. 이거는. 진짜 고소한데? 오메가3의 대표 주자 들깨, 혈중 콜레스테롤 낮추는 죽순, 맛있겠다. 제철 죽순 음식으로 올여름 무더위 다 함께 극복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죽향 가득한 대나무 숲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죽순 요리로 몸을 보양하면 올여름 그 어떤 더위가 와도 끄떡 없을 것 같죠? 죽순아, 여름을 부탁해. 네, 네. 죽순 잘 봤습니다. 죽순이 보통 중국 요리에 보면 좀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삭아삭한 식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한식 요리에서 만나보게 되니까 또 반갑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혜선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죽순 요리가 좀 저는 죽순탕.
죽순탕 고소한 역시. 맛이 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좀 네. 이렇게 좀 몸에 착 감기는 네, 그런 느낌. 한번 맛보고 저도 싶네요. 맛보고 싶네요. 네. 자, 잘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땅을 파거나 흐르는 물을 막아서 물을 가둬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네, 연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083님, 0546님, 1195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2083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집 자랑거리는 가족이 행복하고 서로 아껴준다는 것, 네네. 그리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가장 좋은 거죠. 제일 좋은 자랑거리죠. 네. 사실 뭐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화목하고 건강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예, 네. 자랑 잘하셨습니다, 2084님. 네. 자, 0546님은 사진도 하나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뭔가 한상 벌어졌습니다. 네. 잔치상이 벌어졌는데 우리 집의 자랑거리는 딸 셋, 아들 하나에서 10식구로 늘어난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네요라고. 아마 이제 손주들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서. 너무 풍성하게. 아, 참. 요즘은 정말 하나조차 잘 안 낳는 시대가 됐는데 다복한 가정 애국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1195님 역시 사진 보내주셨어요. 네네. 저희 집 앞에는 나무가 있어서 아침엔 새소리, 여름엔 매미 울음소리를 실컷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정말 보기만 해도 예. 시원해지는. 집 앞에 나무 있어서 초록초록한 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자랑입니까? 맞아요. 예.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요즘은 그 어느 곳이든 정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주차난. 주차 때문에 너무 사실 고통받고 고민들 많으시죠. 청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 아주 또 꾸준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4년부터 빈집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요. 네네.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무료 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6년간 19곳의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 131면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다니다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정말로 청주 도심의 그런 어떤 주차난도 당연히 해소를 해주겠지만 그 일대 경관이 좀 정리가 되면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빈집 주차장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네네. 또 주차장 이용에 이제 동참해 주실 분들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 드네요. 네. 자,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는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여름밤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좋은 음악 영화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 저희가 이에 대한 소식 준비를 했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자, 아울러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뜻깊고 아주 의미 있는 연극입니다. 치마에 대한 이야기도 내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8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